당신은 젊고 건강하며 매일 헬스를 합니다. 성기능 저하라는 말이 50대 아저씨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30세 미만 남성의 발기부전 발생률이 경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병 자체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병원에 가는 대신 그들은 네이버나 구글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한 명의 건강이 두 명의 즐거움이라는 광고, 출처불명의 심포단덕들이 문 앞까지 은밀하게 배달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돈은 잃고 몸은 망가지며 심지어 잘못된 약물 남용으로 인해 영구적인 발기부전에 이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26세의 야심찬 청년 준수의 이야기를 통해 인식의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몰래 자가 치료를 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경종입니다. 솔직히 말해 봅시다. 가끔 아침에 면도를 하며 거울을 볼 때 거울 속에 낯선 사람과 마주하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걱정과 피곤한 눈을 가진, 그리고 자신이 서서히 무능해지고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한 남자의 모습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제 남편의 오랜 친구들,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요즘의 젊은 청년들에게서조차 그런 눈빛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잔소리하는 아내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오랜 친구로서 여러분과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르며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치명적인 오해 속에 빠져 살게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끄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적어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뒤척였던 밤들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을 테니까요. 마포구에 사는 26살 청년 준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죠. 젊고 현대적인 직업의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항상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디자인 일이라는 게 사람을 엄청나게 갉아먹습니다. 마감은 촉박하고 매일 밤 새벽 3, 4시까지 깨어 있으며 커피를 물처럼 마십니다. 운동을 하긴 하지만 그저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자신이 아직 건강하다는 느낌을 조금이나마 받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것일 뿐 몸속은 이미 만신창이었습니다. 사건은 준수에게 새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참 귀여운 아가씨였고 2달 정도 사귀다가 더 깊은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남녀 사이에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어야 할 그 운명의 밤은 준수에게 악몽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이 나이쯤 되면 이해하시겠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첫 관계에서 긴장하고 걱정하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심장이 뛰고 손발이 떨리고 가끔은 그곳이 말을 듣지 않기도 하죠. 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는 이를 수행 불안, 퍼포먼스 앵사이티이라고 부릅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긴장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저나 지금의 여러분이라면 웃으면서 좀 쉬었다가 다음에 하자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준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젊었고 무엇보다 가상세계에 너무 많이 빠져 살았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정교하게 연출된 성인물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 속의 남자들은
언제나 기세등등하고 지칠 줄 모르는 모습이었죠. 준수는 일에 지친 살과 피를 가진 자신을 돈을 받고 정력적인 연기를 하는 배우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나는 성기능이 약해졌다. 나는 남자가 아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자격지심은 사람을 순식간에 갉아먹습니다. 병원에 가거나 믿을 만한 형님 삼촌에게 털어놓는 대신 준수는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 일부도 생각해 보았을 법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인터넷의 어둠 속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었죠. 그는 비밀 포럼을 뒤지며 남자들이 속삭이는 비책과 신기한 약들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휴대용 캔디를 추천받았습니다. 판매자는 달콤하게 약속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누구든 맹수처럼 변합니다. 부작용은 전혀 없어요. 준수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것을 샀습니다. 성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 준다는 약속만 믿고 말이죠. 처음 사용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 때문일 수도 있고 약을 먹었으니 괜찮다는 안도감 때문일 수도 있었겠죠.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고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빨리 오는 것은 그만큼 빨리 사라지며 그 대가는 가혹합니다. 그는 약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주머니 속에는 항상 그 캔디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손발이 떨리고 실패할까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점차 한 알로는 부족해졌고 용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밤이 왔습니다. 몸이 나른하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두 알을 녹여 먹은 준수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흥분으로 인한 두근거림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박동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절망적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가 제때 발견해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들어설 때 저도 마침 친지 병문 안차 그곳에 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들것에 실려가는 그 청년을 보았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그 떠돌이 캔디에 들어있던 조절되지 않은 PDEO 억제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급성 부정맥이었습니다. 그 성분이 뭔지 아십니까? 발기부전 치료제의 성분이지만 혈압과 심장 상태에 따라 의사가 엄격하게 용량을 조절하고 처방해야 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탕 안에 허용치의 몇 배나 되는 양이 들어 있었고 다른 자극제들까지 섞여 있었던 겁니다. 밤샘과 커피로 지친 준수의 심장이 그 화학적 충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고비를 넘겼지만 의사는 조금만 늦었더라면 26세의 나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상에서 정신을 차린 준수가 처음 내뱉은 말은 건강 상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여자친구가 알게 될까봐, 그리고 환상 속의 남성성을 증명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제가 준수의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26살의 혈기 왕성한 나이를 훌쩍 지났어도 그 심리나 두려움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다가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약함을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왜 사회와 여러분 자신은 남자의 가치를 성적 능력에만 결부시킬까요? 50세가 넘으면 몸이 변하고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흰머리가 나고 피부가 처지는 것과 같습니다. 눈이 침침하면 돋보기를 쓰고 다리가 아프면 천천히 걷는 건 받아들이면서 왜 그 일의 리듬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시나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많은 남자가 저항을 선택합니다. 비밀스러운 약을 찾아 헤매고 자신을 예전처럼 강요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울증과 자격지심에 빠져 배우자마저 멀리합니다. 준수는 불안을 감추기 위해 캔디를 썼습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침묵이나 이유 없는 짜증 혹은 서재에 박혀 있는 시간으로 자신이 한물 같다는 두려움을 감추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년간 믿어온 착각들에 대해서 말이죠. 남자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욕구가 건강의 척도라는 생각, 자위가 노년의 부끄러운 일이라거나 반대로 젊음을 유지하는 선약이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부드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또래의 남자들, 제 남편의 친구들이 소주 몇 잔을 마신 뒤에야 비로소 한숨을 내쉬며 요즘 내가 무능해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그것은 잠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입지에 대한 상실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그 일이 원활하지 않으면 권위와 기둥으로서의 힘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수를 보십시오. 진정한 힘은 신비한 캔디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는 용기에 있습니다. 만약 준수가 여자친구에게 내가 좀 긴장되네. 그냥 안고 자자. 라고 말할 용기가 있었다면 그 밤은 찢어지는 사이렌 소리가 아닌 평온하고 행복한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세 이후의 몸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주인님, 지난 30년 동안 전속력으로 달렸으니 이제는 좀 천천히 더 섬세하고 감성적으로 움직여 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준수처럼 빠르고 강한 자극의 인터넷 영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신가요? 그런 것들은 보약이 아니라 영혼의 독입니다. 그런 영상들은 여러분과 함께 풍파를 겪어온 아내를 보며 감흥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화면 속 젊고 자극적인 배우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어둠 속에서 혼자 해결한 뒤 죄책감과 허무함에 빠집니다. 불안, 강한 자극 찾기, 실망, 자격지심. 다시 불안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은 나이보다 더 빨리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혈압을 높이고 심박수를 교란하며 무엇보다 실제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준수의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무지와 자기 부정의 대가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마십시오. 다음 장에서 저는 이 문제의 더 깊은 구석을 다루려 합니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궁금해하는 노년의 자위에 대해 그리고 왜 때로는 멈추는 것이 에너지를 되살리는 최고의 방법인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약이나 사탕 없이도 평온함과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두 오랜 친구가 마주 앉아 대화하듯 들어주시면 됩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쇠락하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삶을 더 깊게 음미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강박이 여러분의 즐거움을 앗아가게 두지 마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 계시고 안전하며 우리는 나눌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준수의 이야기는 경고일 뿐이지만 우리의 앞날은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야 합니다. 그렇죠. 잠시 쉬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준수가 병원의 지독한 소독약 냄새 속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이제 당신의 기능은 완전히 망가졌고 불완전한 남자로 살아야 한다. 고 말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날 늙은 의사가 해준 말은 준수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나이까지 살아온 저조차도 남성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의사는 침대 맡에 앉아 떨고 있는 청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그곳에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병들었고 그 생각이 자네 몸을 죽이고 있네. 이상하게 들리나요? 우리는 보통 몸에 좋다는 보약, 인삼, 녹용, 인터넷에 온갖 약들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머리 위에 있는 사령탑은 잊고 삽니다. 의사는 준수에게 시민성 발기부전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학술적으로 들리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쉽습니다. 마치 대중 앞에 서서 연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원고도 훌륭하지만 너무 긴장하고 비웃음을 살까봐 두려워서 목구멍이 꽉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준수의 몸도 그랬습니다. 혈관도 신경도 모두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잘해야 한다. 영화처럼 해야 한다. 는 압박감과 매일 밤 보던 성인물의 잔상이 뇌에 억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뇌가 위험해, 너무 긴장돼, 멈춰 라고 신호를 보내니 밸브가 잠겨버린 것이죠. 그 불쌍한 그곳은 공포에 질린 주인의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때문이 아니라 침실까지 너무 많은 짐을 들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 걱정, 아직 건재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 아내를 실망시킬까봐 느끼는 두려움 말입니다. 준수 같은 젊은이들의 문제 중 90% 그리고 우리 같은 장년층 문제의 상당 부분은 병리가 아니라 심리에서 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자들의 자존심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긴장했다고 인정하는 대신 약해졌다고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약해졌다고 믿는 순간 썩은 동아줄 같은 구명보트를 찾기 시작하죠. 그때 바로 캔디나 출처불명의 정력제들이 가짜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의사는 준수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는 분 중에도 지갑이나 서랍에 그런 약을 숨겨두신 분이 있을 텐데 잘 들으십시오. 그런 약들은 기본적으로 PDE-법 억제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견디든 말든 혈관을 강제로 확장해 피를 몰아넣는 겁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밀리그램 단위로 용량을 조절하지만 떠돌이 사탕은요, 그 안에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준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달콤한 죽음의 함정이었습니다. 약을 쓰면서 자연스러운 자극과 진짜 감정의 과정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저 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점차 그의 몸은 스스로 작동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떠먹여주는 밥에 길들여진 게으른 사람이 스스로 숟가락을 들려고 하면 손이 떨려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의존성입니다. 의사는 계속 남용하면 신체의 자가 조절 능력이 완전히 상실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감정이 벅차올라도 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남은 여생을 남자 구실을 하기 위해 알약 하나에 의지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심혈관 질환이나 준수처럼 목숨을 앗아갈 뻔한 갑작스러운 저혈압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말을 듣고 당황하던 준수의 눈빛이 기억납니다. 그는 전 그게 강한 건 줄 알았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강함이라는 단어가 남자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그 오해에서 비롯된 또 다른 치명적인 착각들을 의사는 하나씩 풀어주었고,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자위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주 하면 나중에 불임이 된다. 정력이 고갈된다. 는 괴담을 들어보셨죠? 준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행위를 하면서도 늘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의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위 자체가 자네를 해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보는 그것이 독이라네. 문제는 욕구 해소가 아니라 그것을 음란물과 결부시킨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영상들은 너무 빠르고 강하고 자극적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배우들과 과장된 소리들. 뇌가 그 엄청난 가짜 자극에 익숙해지면 현실로 돌아와 늙어가는 아내나 평범한 상대를 볼 때 몸이 건조함을 느낍니다. 감정적 불감증에 걸린 것이죠. 그곳이 고장난 게 아니라 뇌가 무뎌진 겁니다. 뇌가 반응하기 위해 더 강하고 병적인 자극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겪는 상념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않는 위에선 명령하는데 아래선 듣지 않는 진짜 원인입니다. 여러분은 따뜻한 집밥을 화학 조미료가 가득한 뷔페와 비교하며 집밥이 싱겁다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오래 살게 하는 건 집밥이며 조미료는 갈증과 피로만 남길 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술입니다. 제 남편의 친구들도 술 기운을 빌려야 기운이 난다 고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취기를 핑계 삼는 걸까요? 의사는 약간의 술은 긴장을 풀어줄 수 있지만 그 경계는 아주 모호하다고 말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면 중추신경계가 억제됩니다.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더 용감하고 대담해진 것 같지만 실상 몸은 졸고 있습니다. 피는 돌지 않고 피부 감각은 무뎌집니다. 많은 남자가 술 덕분에 시간을 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절정에 도달할 쾌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요, 만신창이가 된 몸 깨질 듯한 두통, 그리고 허무함 뿐입니다. 술은 정력의 보약이 아니라 친구인 척 다가와 속을 갉아먹는 파괴자입니다. 이쯤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이대로 살까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준수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 심리적 병과 영상 중독을 고칠 약이 있는지 다급하게 물었죠.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활 방식을 고치는 약은 없습니다.
정답은 지루해 보이지만 진리인 두 글자, 생활 라이프스타일스에 있습니다. 의사는 이를 생활 습관, 의학이라 불렀고,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법이라 부릅니다. 의사가 준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한 경로는 화려한 마법이 아닙니다. 우선 중독을 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끊느냐고요? 가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즐거움과 흥분을 느끼게 하는 물질입니다. 자극적인 영상이나 SNS에 몰입할 때 뇌는 저렴한 도파민에 절여집니다. 이제는 뇌가 소박한 즐거움에 다시 예민해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아내의 손을 잡거나 자신의 숨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준수도 영상을 끄는 첫 며칠 동안은 금단 현상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단맛을 느끼려면 입안에 든 껌부터 뱉어야 하는 법입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욕구를 부식시키는 산 아sid과 같습니다. 머릿속에 빚 걱정, 업무 걱정이 가득한데 몸이 환희를 느끼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의사는 호흡법을 권했습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호흡을 해본 적이 있나요? 배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근심을 모두 뱉어내듯 천천히 내쉬는 것 말입니다. 명상은 가부좌를 틀고 연불을 외는 게 아닙니다. 하루 15분간 머리를 비우고 진정한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몸도 리듬감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보세요. 고기, 기름진 음식, 술안주뿐이지 않나요? 준수가 즐겨 먹던 패스트푸드나 여러분이 즐기는 기름진 볶음 요리들은 맛있을지 몰라도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그 일의 본질은 혈관의 문제입니다. 피가 잘 돌지 않는데 어떻게 기운이 나겠습니까? 의사는 깨끗하게 먹으라고 합니다. 채소를 늘리고 특히 토마토를 많이 드세요. 그 붉은 열매 속의 라이코펜은 남성의 전립선에 아주 좋습니다. 짜게 먹지 말고 단 것을 줄이세요. 아내의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이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는 과학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준수처럼 근육을 뽐내기 위해 무거운 역기만 드는 게 건강이 아닙니다. 그는 가슴과 팔은 컸지만 심혈관은 약했습니다. 의사는 유산소 운동 카디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달리기, 수영, 빨리 걷기처럼 심박수를 꾸준히 높여주는 운동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펌프 시스템을 매끄럽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심장만이 몸의 구석구석까지 피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속부터 건강해지기 위한 운동을 하십시오. 준수의 이야기는 비싼 수업료를 치른 교훈입니다. 퇴원할 때 의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해준 말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성 건강은 생활 방식을 비추는 거울이라네. 작은 문제나 헛된 자존심 때문에 평생의 건강을 바꾸지 말게. 자신을 믿고 건강하게 살며 문제가 생기면 구글 박사가 아니라 진짜 의사를 찾게나. 자네 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니 쓰레기 같은 것들을 채워 넣지 말게. 여러분 보셨죠? 지속 가능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나이가 든 우리 남성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달콤한 광고에 속아 몸을 망치지 마세요. 출처불명의 약을 먹는 실험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 말입니다. 훈계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무지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온 저의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준수는 젊기에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시간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몸을 제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병상에 누워 게으름이나 객기를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바꿔봅시다. 오늘 밤은 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마당이나 집 근처를 몇 바퀴 돌며 밤 공기를 깊이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되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다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고독 테스토스테론이 말라갈 때 오는 변화 등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더 깊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거친 껍질을 하나씩 더 벗겨보겠습니다. 잠시 쉬면서 편안히 계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